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석풀이 코너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이요? 전 청와대 부대변입니다. 네, 부대변. 전 청와대 부대변이죠? 네. 네, 자꾸 우리 임세은님에 대해서는 막 여러 가지. 제가 뭐 맡고 있는 게 많아서. 그러니까 현재는 뭐예요? 현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으로. 소장. 예. 그럼 어떤 게 더 좋아요? 전 청와대 부대변인. 아니 뭐 저는 둘 다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도 꼭 뭘로 부를까? 알아서 부를게요. 네, 편하게. 네, 네. 신인기 부사님도 뭘로 부를까요? 저는 뭐 갖고 있는 게 하도 요즘에 많아가지고. 그 정당 바로 세우기라고 이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가 개명을 이제 했고요. 국바세가 바뀌었습니까? 또? 정바세로 정바세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부터는 새로운 질서 이제 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아가지고 아이고. 두 가지 단체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빠. 합시다. 네, 신 변호사님은 신 대표로 하고 우리 임세은 전 부대변인은 임 소장으로 네. 맡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3일간의 동유럽 순방을 마무리한 다음에 귀국했는데요. 갑작스럽게 우크라이나를 27시간이나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뭘 했느냐? 생직사 사직생의 각오로 내가 너네를 도와주겠다. 참네요. 지금 우리가 그런 말할 때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 수해내서 30명이 죽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한국 가서 할 일도 없는데 왜 나보고 그걸로 오라 그러냐. 나는 여기 갔다 갈게. 이러고 지금 갔다 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임세은 소장님. 아니, 그러니까 보통 외교라는 것은요, 특히 대통령이 이동하는 외교는 일정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국내에 대한 메시지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같은 교역국, 상대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는 건데, 도대체 가가지고 사직생, 생직생? 뭐 생직사. 같이 죽자 이건가요? 어떻게 이런 메시지를 내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랑 같이 전쟁이라도 해야 됩니까? 아니 도대체 대통령께서 지금 오버할 필요가 전쟁은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서가지고 왜 총알바지를 하냐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은 정전 국가입니다. 우리도 네. 전쟁 중인 상황인 국가에서 지금 전쟁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본인 자체도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뭐 드론도 띄우고 뭐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가지고 낸 메시지가 같이 죽자입니까?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 있는 교민들이랑 러시아에서 비즈니스 하는 분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같이 뭐 우리가 뭐 심청이도 아니고 뛰어 같이 내릴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난 대통령께서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전쟁은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수십 명의 우리 국민이 수해 때문에 실제적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 뭐 재산도 잃기도 했던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네. 일던 일정도 취소해야 되는 마당에 일부러 가가지고 같이 죽자 하는 메시지를 낸다는 게 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역국가 아닙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에서 도대체 네. 교역국인 러시아와 적대서 무슨 도움이 될 거예요? 전 대통령께서 좀 제발 뭐 본인이 폼날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요. 좀 우리나라 국민을 좀 생각하시라라고 정말 조언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생직사 사직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 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 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공언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씀하신 건지 제가 너무너무 궁금한 상황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해가 심해가지고 거의 이제 이게 참 사고를 넘어서 참사 수준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뭐 박대출 의원도 대통령이 있는 곳이 다 상황실이다라고 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때의 인식을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들어온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네. 마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때 경찰 배치해봐야 달라질 거 뭐 있냐라는 것과 비슷한 인식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 장관의 자리를 가볍게 인식한다면은 사실 대통령과 장관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늘공들이 늘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일한 인식이라서 이런 부분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자유연대 내지는 한미일 공조, 한미동맹 강화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시 중에 있는 나라의 한국의 대통령, 국가 원수가 전격적으로 방문한다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여러 가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생각할 때는 매우 신중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번에 비판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이라크 그 전쟁 때 자이툰 부대 노무현 대통령 방문했던 거랑 좀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당시에는 우리가 파병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 그 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지 지금의 우크라이나 방문과는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은 대한민국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아마 미국의 국익에만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한 게 우리나라의 국익보다는 다른 나라의 국익, 특히 미국과 일본의 국익에 너무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과의 그 연장선상에서 돌아오십시오라고 했고 원래 돌아오기로 예정됐던 날 돌아오지를 않고 내가 가서 할 일이 없다. 나는 그 말이 너무 경악했어요. 도대체 대통령이 가서 할 일이 없다니요.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엄중함과 무게감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오셔서 뭐 구름신도 아니고 비를 말 것도 아니고 우산 씌워줄 거 아닌 거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뭡니까?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국정의 컨트롤 타워? 그러면 대통령이 오셔서 어쨌든 딱 자리를 잡고 무게를 갖고 지시하고 책임을 져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다고 안 옵니까? 그러면 영원히 해외 나가 계세요. 안 와도 무슨 상관입니까? 비 오든 눈 오든 침수가 나든 뭐 우리가 전쟁이 나든 안 오셔도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이 나도 그럼 본인이 총쏘러 안 간다고 그러면은 여기 나라에 안 계실 거예요? 뭐예요? 저는 이렇게 안일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참수에서도요. 어떤 이런 인식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수해도 났고 지난 수해도 났다고 생각되는 게 지난 수해 때 뭐라고 하셨죠? 대통령께서 댁에 가시면서 오다 보니까 우리도 서초구에도 물 많이 오더라 비 많더라고 라고 말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비판을 이야기하자 그 당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이 그럼 대통령 비 온다고 뭐 퇴근 안 합니까? 네. 그러면서 본인은 기자들이랑 술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일한 인식이 저는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책임감이 없다 보니 이렇게 다른 공무원 사회 쭉 내려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번 수혜도 사실상 인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고 공무원이 거기 가서 실실 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안일한 인식 자체가 대통령께서 가졌기 때문에 이 공무사회에서 되게 퍼진 거다.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달 전입니다. 5월 20날 G7 정상회의 도중에 이탈리아에 엄청난 홍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4명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그리고 13,000명 이상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총리는 하루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우리 그 총리하고 같이 환담을 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폭우 피해를 애도하며 위로를 전한다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로 한 지난 15일 날 오후 6시에 중대본에서는 집중호우로 사망이 22명, 실종이 14명이다 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우리나라로 돌아오지를 않고 우크라이나를 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가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 간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겠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러면서 갔어요. 이러니 이탈리아 총리하고 비교를 해서라도 혹은 비교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이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지금 고국은 위기에 빠져 있고 재난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뭐 하는 거냐. 지금 한가하게 다른 나라 가가지고 그런 얘기 할 때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시장 대통령이라면 몰라도 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구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주말에 놀아도 된다. 그러면서 그날 골프 치러 다녔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고 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지금 저는 고위공직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저는 지금 아니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또 지금 그 하위직 공무원들 핑계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장에 안 나갔기 때문에 뭐 무사한 일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하위직 공무원들을 뛰게 만드는 역할을 고위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사장님이 앉아있고 안 앉아있고에 따라서 직원들의 그 업무 역량이 좀 달라집니다. 이게 눈치도 좀 볼 수도 있고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권한자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은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고 공무원을 즉시적으로 지휘할 수 있고 또 감독까지 즉각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한 차이는 전 엄연하게 있다라고 보고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에 나가 계시면 한덕수 총리가 그 권한 대행으로서 이제 사고 시에 임시로 대행을 하는데 그렇죠. 한덕수 총리는 무능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능 그 자체인 총리가 지휘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의 공무원들의 기강 회의가 전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그 홍준표 시장은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하겠는데 이분은 뭐 주말도 자유다 공직자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한 프라이버시. 이분에게는 뭐 프라이버시도 좋고 그래서 저는 주말만 자유가 아니라 아예 그냥 주중도 자유를 저는 허용을 하고 싶다. 그래서 영원히 그냥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다. 영원히 쉬어라, 저렇게 차라리.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게다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장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 장관은 사실 대통령하고 같이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사실 왜 나갔는지 정확하게도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와가지고 사고 수습에 바쁜 도로를 막고 본인 기자회견 하느라고 거기에 정말 민폐를 그런 민폐를 끼쳤어요. 지난 16일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고 수습에 바쁜 도로를 막고 기자회견을 진행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정말 문매를 맞았는데요. 동영상에 담긴 당시 현장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기자회견 하려고 한참 그 도로에 딱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진이 몰리고 막 정신이 없었죠. 현장 관계자들이 여기 견인 차량 들어가야 된다, 좀 비켜달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짧게 하고 끝나겠다. 이랬어요. 근데 안 끝나니까 좀 비켜주세요. 여기 지금 견인차 들어가야 돼요. 재차 말을 했죠. 원장관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비극적 사고에 너무 참담한 마음이다. 어쩌고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야 좀 도로가를 피하고 뭡니까 이게 도대체. 기자회견이 중요합니까 지금? 저야말로 되게 참담한 마음이고 그리고 이분 지금 정치 생명 아직 살아있나요? 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그 양평고속도로 관련해가지고 내가 알았다면 뭐 장관직 직을 내걸겠다고 플러스 그랬죠. 정치 생명 걸겠다 그러는데 아직 정치 생명 살아있네요? 왜 어디 갔을까? 거는 거? 일단은 그거부터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단적으로 소시오패스 상태인 거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가. 아니 소시오패스요? 이게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수십 명의 사람이 느닷없이 그냥 사실상 인재로 보여지는 사고로서 죽었으면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행정부처의 장관이 어떻게 이런 집단 상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 저는 지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사실상 그 당시도 보면요 우회도로도 만들지 않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게 전문적가의 평가입니다. 네, 사실 맞아요. 홍수 위험계라는 게 실시간으로 측정이 되고 비구름이 레이더로 실시간으로 보여진 상황에서 그 어느 하나 사전에 예방하지 않았고 우회도로 만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사전으로 그 통제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사고인데 본인이 나가서 자기가 그 사고의 당사자를 앞에 두고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좀 심한 말이지만 저는 집단적으로 소시오패스 상태가 아니고서 이럴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홍준표 시장은 엄청나게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정신이라고 사과를 하러 민주당 대구시장에 갔더니 대구는 수해 피해도 없다. 그만 트집 잡아라 이랬습니다. 대구시장이니까 오로지 대구에만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가 보죠. 상당히 부적절한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 쇼핑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나는 쇼핑해도 된다고 봐요. 뭐 외국 나가서 좋아하는 게 있으면 할 수도 있겠죠. 문제는 그게 아니라 변명을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객행위 때문에 갔다. 이게 있을 수 있는 변명입니까? 아니 근데 뭐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이 가서 쇼핑을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를 삼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지금 수해가 났고 그렇죠. 또 영부인 같은 상황이라는 게 경우는 있으니까. 양평고속도로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문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정쟁화가 되고 심각한 혼란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를 들여가지고 해외 순방을 가고 있고 전용기를 타고 갔는데 가가지고 명품 쇼핑을 했든, 그러니까 가서 샀든 안 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 게 지금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저것이 국내 언론이 찍었다 그러면 아마 그 언론사가 국익저해 행위라고 또 아마 그렇죠. 또 또 가해자가 세무조사 됐을 받고 이랬겠죠. 수가 있고 한데 네. 이번에는 다행히도 리투아니아 언론이어가지고 이제 아마 안 들킬 거로 생각하고 저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영부인의 그런 인식 체계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있는 내지는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들이 지금 상당히 국민들에 대한 애민이나 국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전혀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들고,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한 게 드러나면 그냥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또 이제 계속 그 해명을 하면서 더 매를 벌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이번에 저 명품 편집샵이라고 하는데 저 간 거의 비판점은 저는 그 아까 수혜 얘기도 있지만 또 하나는 나갈 때는 그 에코백을 들면서 상당히 그 소타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에코백 같은 걸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건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도 이번에는 좀 사과하고 국민들 앞에 그 정서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는 행보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 어쨌든 드 브롤리아이 매니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예고 없이 매장을 방문했다. 근데 지금 대통령실 해명에 따르면 김 여사를 이 드 브롤리아이에서 호객행위 해가지고 삐끼처럼 모시고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말이 다르네요. 자, 어쨌든 이 드 브롤리아이 매니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예고 없이 매장을 방문했는데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수행원 10명이 함께했고 나머지 6명 바깥에서 남들이 못 들어오게 막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당 샵 5군데를 다 들렸다는 겁니다. 5군데 지점을. 그리고 그 다음 날 한국 대표단 일부가 또다시 샵을 찾아서 추가로 쇼핑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물건을 보기만 했지 사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참 황당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그래요? 이제 매를 버는 그러니까요. 왜 그러죠, 그분은? 뭐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멘트가 또 떠오르기 때문에 아니 일단 구경을 간 거 자체가 그 인식 체계를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국민들의 비판에 좀 겸허한 모습을 보이는 것만이 저는 살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또 여기 사장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국내 언론에서 뭘 샀냐 물었더니 30년 만에. 모든 것을 알지만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사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이. 그러니까 뭔가 무슨 무언의 압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알지만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구경을 하셨든 시찰을 하셨든 모르겠지만 5군데나 갔습니다. 한 군데 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호객을 5군데나 하나요? 네, 그럼 왜 우리 영부인께서는 왜 이렇게 맨날 당하고 삽니까? 호객당해, 계좌도 이용당해, 이렇게 맨날 이용당해요. 명의도 이용당하고. 예, 맨날 당하고 당하는데 다 이득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그래서 뭐 돋보이고 싶은 게 죄라면 죄라고 이야기하셔서 뭐 돋보이고 싶으셔서 그 명품, 저는 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업 물품에 대해서. 그 고가품 매장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 국내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그렇게 5군데? 한 군데도 아니고요. 한 군데는 제가 호객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요. 국격을 실추당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대통령실의 경호원들은요. 최상위에 있는 분들입니다. 굉장한 까다로운 절차에서 선발된 분들이 16명 한꺼번에 호객을 당합니까? 저는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국격 실추된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에서는 말씀만 드리자면 네. 사실 물난리가 대한민국이 나서 지금 뭐 굉장히 불편하고 또 많은 분들 돌아가시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 이것을 대통령실이 모를 리는 없다고 봐요. 몰랐다면 그것 자체가 또 말도 안 되는 문제되니까. 거죠. 그럼 보도를 알면서도 저렇게 행동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는 것이고, 아니 이태원 참사도 겪었고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그 슬픈 일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못 읽고 있는 저는 그 부분이 비판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은 아무것도 안 샀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리투아니아 언론 보도로는 30년 만에 최대로 많은 걸 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조사 기간 동안에 이 윤 대통령 우크라 방문,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논란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겠느냐, 내지는 반발심에 또 이 보수층이 결집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아이고,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더 여당에게는 안 좋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업급여 하지 않았습니까? 실업급여? 샤넬백 사더라. 실업급여 줬더니 샤넬백 사더라. 그랬더니 그 담당하는 그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대로 알고 말하는 거 맞냐, 이런 얘기 지금 했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가 저는 실업급여 그렇게 많이 냈지만, 그러니까는 고용보험 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많이 냈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안 그래도 좀 속상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생명줄이에요.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몇 달 동안 어쨌든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다시 다른 직을 구할 때까지 어쨌든 먹고 살게 도와주는 그런 하한가 금액 아니에요?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죠. 그거를 샤넬백 산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상한 책을 들으면서 없애버리겠다는 거. 이게 도대체 왜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감정적으로.
근데 뭐 사내백을 누가 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영부인께서 드 브롤리안가 뭐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를 가신 거죠. 그러니까 명품 연결되니까 이게 결코 국민의힘에도 좋은 발언은 아닐 겁니다. 이게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동개혁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고용의 유연성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든지 아니면 노조의 권한 강화 대신에 노조의 그런 뭐 부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맹점들은 또 수사도 하고 이게 좀 균형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제도에는 당연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따라 붙죠. 뭐 예를 들면 바나나 껍질 까먹으면은 바나나는 맛있지만은 옆에 날파리가 꼬이는 거거든요. 그럼 날파리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그 날파리 잡기 위해서 에프킬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에프킬라는 에프킬라대로 뿌리면 되는데 지금 당국자들은 정부 여당은 모든 제도의 앞면, 그러니까 어두운 면만 강조해서 다 수사 때려잡아라 그리고 없애라. 그러니까 마치 과거에도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 방지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해경 해체해라. 그냥 이 수준을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검사 DNA까지 장착되다 보니까 그냥 압수수색, 뭐 학원 선생님들도 다 때려잡아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회가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이라고 하면요. 지금 노동시장에 필요한 개혁이 있죠. 그리고 지금 노동시장도 상당히 저도 경직화돼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합하고 이야기를 듣고 서로 절충하고 이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1도 없고 그냥 현재 제도에 대해서 날파리 꼬이니까 그냥 치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국정 운영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그냥 검찰청 하나만 딱 하나 있으면은 사회가 잘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접근법은 저는 전혀 지금 포인트를 못 잡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리고 인식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여당 내에서도 이거 되게 잘못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 같아요. 정부 여당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무슨 논쟁거리거나 뭐 사안이 있거나 본인이 좀 불편하다거나 이러면은 개선하거나 잘못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뭔가 새로운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일단 무조건 그래? 없애버려. 관둬. 없애서 불편하지? 다 네 탓이야.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불평불만을 하냐? 왜 지적을 하냐? 이게 지금 원희룡 장관하고 똑같은 거고. 백지화 백지화, 그 양평 백지화 문제. 여가부 문제. 여가부 없애버려. 이거랑 똑같은 거고. 통일부 다 바꿔. 다 바꿔. 이제 실업급여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태도가 도대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게요. 왜 이렇게 약자들한테만 가혹하고 사실상 실업급여 받는 분들은 약자입니다. 저도 사실 한 15년가량 실업보험을 내고 한 몇 달 받았어요. 잠시 놀면서. 근데 그 약자들이 최소한에 받을 수 있는 그 가장 마지막 마중물에 대해서 이렇게 없애려고 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건 철저히 갈라치기라고 저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자기가 낸 보험료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거잖아요. 네, 오히려 더 덜 받습니다. 낸 것보다. 그러면은 실업급여 받는 자 안 받는 자 또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게 여기는 맨날 여가부도 없애, 뭐 다 없애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이제 실업급여까지 없애니까 없앤다고 해결이 돼요. 이러다 국민도 없애고 언론도 없애겠습니다. 불편하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보면요, 이 정부는요, 이렇게 자꾸 없애는 거 좋아하는데요. 지난번에 뭐 쌀값 폭등한다고 이제 밥 많이 먹자고 그랬죠. 밥 먹어서 없애고요. 수산물, 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문제 있으니까 또 그거 먹자고 그럽니다. 해고염수도 드시겠대요. 이러다가 이제 뭐 아파트 미분양만 그것도 아파트까지 먹어 없앨 건가요? 그러니까 맨날 먹어 없애서 없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전쟁 나면 총도 다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본질을 좀 꿰뚫고 약자 갈라치기 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7월 임시국회 때 또 현안도 쌓여 있고 지금 현재 이 대통령 온 다음에 또 뭐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 논란 해명하라 그랬더니 정쟁에 이제 휩싸였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되겠다 이러면서 또 버티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적극적이고 진보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될까요? 양쪽이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밀리면 죽는다식의 이제 밀죽 정치를 끝까지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다가 서로 만나지 못하거나 아니면 기차가 마주 달리다가 서로 부딪히면은 둘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정치라는 것이 극한의 대립이 지금 이제 그 절정에 이르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을 거고요. 아마 이제 올해까지는 계속 갈등 국면으로 갈 텐데 아마 총선을 앞두고 뭔가 좀 변화는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나쁘게 만들어가지고는 가장 주된 책임은 저는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보고요. 또 민주당도 정치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조금 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정략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전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 암울하고 매우 걱정스럽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치 혐오를 하지 마시고 정치인 혐오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차라리 혐오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정치 혐오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더 거두게 되면은 오히려 정말 바보들의 통치를 받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들께서도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더 참여를 해서 정치를 감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신윤기 변호사 이번에 정치 포럼 보수와 진보 인사가 같이 초당 포럼. 그러니까 네. 그런 그 색깔을 뛰어넘는 혹은 뭐 진영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뛰어넘는 포럼을 만들기로 하셨잖아요. 젊은 분들하고.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국회의장들 비롯해서 원로들께서 정치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원로분들도 걱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저처럼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도 뭐 기성 정치에 대해서 우리는 뭐 빚도 없고 권리도 없지만은 상당히 지금 걱정과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치의 문제, 이 사망 상태를 기존 정치인들이 저는 풀어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가 20년 지난 동안에 다 봤고요. 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부채가 없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한번 좀 정치를 복원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포럼을 준비했고요. 좀 많은 기대와 관심을 네, 부탁드립니다. 많이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임세은 소장님도 지금 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이 있고 그런데도 좀 서로 좀 시끄럽고 잘 안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젊은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혁신이 그 법으로 바꿀 수 있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죠. 지금 사실상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낸 게 뭐 불체포 권한 내려놓기 이거는 법으로 바꾸는 거지 우리가 혁신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가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저렇게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도 좀 우리가 딱 바로 잡고 적어도 야당한테는 희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네. 자, 지금 뭐 신윤기 변호사님 응원하는 댓글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합리적인 보수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건전하고 훌륭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인들이 사실은 문제다. 이 말에 좀 저도 적극 동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소장 뭐 대표 예.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뭐가 많아가지고. 자,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